오늘은 가난한 시절 힘겹게 살아가며 아들과 딸을 대학까지 보내며 키워냈지만 결국 아들이 배신을 해 인연을 끊게 된 조술래 할머니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 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조술래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마을에서 혼기가 다 찬 처녀 총각은 조술래 할머니와 그의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친정엄마가 중매를 서게 되었습니다. 서너 번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함께 지내고 같은 이불을 덮으며 살다 보니 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거나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기분대로 행동하거나 술에 취해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술래 할머니는 당시 많은 아내들이 그랬듯이 참아 넘겼습니다. 남편이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술에 취해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술래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바람 한 번 안 나는 남자가 어딨어? 그런 걸로 이혼하면 대한민국에 이혼 안 한 부부가 없을 거야. 그냥 참고 살아. 그런 시대였습니다. 조술래 할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그리고 조강지처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참고 견디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솔직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아니면 생활하기도 힘들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어린아이 둘을 키울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할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이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이혼하자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혼해주겠다고. 양육비는 넉넉하게 준다잖아. 그럼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자식 만들겠다는 거야? 이 여편 내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날마다 싸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 이해하고 아는 나이였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술래 할머니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낼 자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잡는 사람은 조술래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은 결국에는 할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술래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미련했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남편은 조술래 할머니가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 삼아 생활비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라는 심정이었겠지요. 어린아이 둘을 남편이 주는 생활비 한 푼 없이 키워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조술래 할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조금씩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 자식인데 네 자식이 밥 먹고
공부하고 할 돈 정도는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랑 이혼해줘. 위자료 줄게. 돈을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조술래 할머니는 그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식이 배를 굶게 생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준 돈으로 작은 김밥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동네에 아주 작게 말이죠. 겨우 김밥 하나 말 공간과 안에 테이블 2개 정도 들 수 있는 정도의 가게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 작은 김밥 가게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걸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습니다. 물론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오는 것을 보며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김밥을 말아야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루 종일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해했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딸도 말했습니다. 잘 자랐다고 믿었습니다. 딱히 엇나가지도 않았고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말입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바람대로 의대에 들어갔고 딸도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할머니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아들과 딸, 2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었고 딸은 일반 회사에 다녔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서부터 김밥 장사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이 그렇게 작았어도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나고 김밥 맛집이라고 여기저기 소개가 몇 번 됐던 탓에 손님이 늘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모아둔 돈이 많았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덕택에 자식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넌지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김밥집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저희도 다 커서 밥벌이 하고 있고, 엄마도 힘들고 돈도 얼마 안 되고. 할머니는 답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단골분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분들 덕에 이만큼 사는 건데. 아들은 어딘가 할머니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둘째 딸이 할머니에게 넌시지 알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에게 당시에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한다고 말하기가 뭐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운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밥 장사로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말입니다. 할머니가 고생한 걸 알아달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었으면 덜 서운했을 것 같았습니다. 꼭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몰라주면 서운한 그런 감정이 들었죠. 할머니는 이혼한 전 남편과는 제대로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기 자식들은 궁금하지도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동생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니, 애들 지들 아빠랑 만나는 거 알아? 할머니의 남편 여동생과 건너 아는 사이였던 동생이 아이들 고모되는 전 시누이의 지인을 통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할머니는 당시에는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였고 아이들과 그렇게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걸 정말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자기 조카들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 애들 얘기를 했대. 언니가 한번 물어봐. 동생이 말했습니다. 사실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찾아온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먼저 연락한 건지, 언제부터 만난 건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친아버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아버지를 만나지 말라고 할 권한도 없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건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생겨서 밥을 먹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네 아버지 만난 적 있니? 할머니의 질문에 아들과 딸이 둘 다 놀랐습니다. 놀라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만난 적이 있기는 하구나 하고 말이죠. 내심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라 조금 놀라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어딘가 묘하게 날이 서 있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물어보면 안 될 걸 물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니들 이모가 그러더구나. 니들 고모가 너희 만났다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네. 몇 번 뵙긴 했어요. 니들 아빠가 먼저 연락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딸아이가 뭔가 눈치를 보는 듯 저를 살피더니 이내 아들이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털어놓듯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얼굴은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가끔 얼굴이나 보자고요.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때 바람이 났던 여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남편이 할머니와 이혼한 뒤 호화로운 결혼식을 해가며 그녀의 복장을 뒤집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얼마 살지 못하고 헤어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여성 편력이 심하기도 했지만 상대방 여자 쪽에서 뭐가 아쉬워서 남편을 계속 데리고 살겠냐는 말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과 재혼한 여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죠. 듣기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강남에 빌딩이 있다나 뭐라나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여자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게다가 이혼남인 제 남편을 얼마나 데리고 살겠냐고 말이죠. 조술래 할머니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는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나질 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두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아들과 두 사람의 만남이 저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 감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할머니는 모르게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응, 몇 번 만났어. 하지만 아들아이는 너무 감정 없이 저에게 말을 이어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식들이 보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 해주신 거겠죠. 할머니는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껴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모습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어떻게 버렸는지 말이죠. 그걸 기억할 만큼의 나이이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런 원망과 증오 같은 게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자라면서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약이라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반응이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섭섭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래도 니들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천륜을 끊으라고 하겠니? 그래도 미리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구나. 조술래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섭섭해 할까봐 그랬지. 딸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는 달리 딸은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뒤로도 아들과 남편 그리고 여자는 종종 만나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할머니가 불쌍해서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들 설마 돈 때문에 여자 만나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둘 사이는 자식도 없고 또 그 여자는 재산 누구한테 물려줄 거야. 물려줄 사람도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애들 찾았을 수도 있다는 거고. 여동생의 말에 조술래 할머니는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애들이 돈 때문에 그럴 애들은 아니야. 적어도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다고. 조술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나니 마음에 의심 같은 게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돈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여자와 남편을 만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처럼 여자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끝끝내 생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그런 이유로 우리 아이들을 찾았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준성이가 여자친구를 애들 아빠한테 소개해줬다는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있는 자리에서 할머니 놀라 물었습니다. 언니, 준성이 여자친구 소개받은 적 있어? 없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식으로 소개를 받은 적은 없었어. 할머니는 단순히 소개해 줄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거니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소개해 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소개해 줄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가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 여자친구를 내 아빠랑 여자한테 소개했다는 게 정말이야? 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양심이 찔려서 그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줄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내라고? 나한테는 아직 소개도 안 해줬잖니. 할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섭섭한 감정을 저희에게까지 강요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소개를 해줘야 하지 않았냐는 얘기야. 순서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그분이 먼저 제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소개해달라고 얘기하셔서 한 것뿐이에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아무 일도 아닌 양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에 얘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넘어 어딘가 기분이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결혼할 여자면 그래도 시어머니가 될 나한테 먼저 소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니? 내가 너랑 같이 사는 엄만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랑 그분을 먼저 만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에 할머니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 집이 잘 살아요. 솔직히 어머니 하시는 일 여자친구한테 말 못했어요. 뭐?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밥 장사한다는 얘기를 쪽팔리게 어떻게 해요? 설사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다 큰 지금은 할머니에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고생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의대까지 보내준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클 거라고 믿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아빠 없이 혼자 벌어서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 키운 자신에게 말입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개인 병원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김밥 장사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그러다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니? 아들은 할머니의 말에 한숨을 작게 쉬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안 할 겁니다. 뭐라고?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있어요. 정말 누가 머리를 한 대 치고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기분이 그랬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부하지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희생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낳아서 키운 거잖아요. 다들 하는 부모 노릇에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몰라줄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놀라서 심정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딸아이는 어머니의 편을 들기로 결심한 듯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컸겠어? 딸아이가 화를 내며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여자친구 집안이 어떤데 우리 어머니가 김밥 장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아들은 반박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너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나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이혼했는지 몰라? 내가 알려줘야 해. 딸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고, 너는 그럼 너대로 살아. 나는 그분을 어머니라 생각하고 살기로 했으니까. 아들이 다시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내 아들이 맞긴 하는 거냐?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딴 거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딸아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아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눈물이 서로를 위로하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이냐? 그 여자는 부자고 나는 가난해서? 아들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가난은 죄예요. 어디 가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김밥을 팔아서 나 대학 공부 다 시켜줬다. 그러면 시집 올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자식들을 아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살아요. 저는 그분을 어머니로 여기며 살 테니까요. 할머니는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한 대 때리기라도 했어야 했지만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년한테 어머니 하고 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엄청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 새끼 그거 진짜 천벌 받을 거야. 어디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 폐륜이 이거지 다른 게 아니고. 할머니는 도저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을 통해 수소문해서 제 자식들과 남편, 그리고 그 여자가 만나는 자리에 몰래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뭘 감사해. 이렇게 늦게 내 자식이 되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맙지. 나이 드니까 외로워서 자식들 생각났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주고 어찌나 고마운지 모른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해야 할 노릇인 거죠. 뭐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이제라도 우리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 화기애애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할머니는 슬펐습니다. 내가 저런 아들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나 먹는 건 아까워해도 자식들 입에는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몇십 년을 새벽같이 김밥을 말러 나가고 그랬나.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멍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사라지면 되는구나. 내가 불청객이구나 하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지배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다 참아가며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네. 그 순간 여태 못하며 살았던 걸 해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편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돼 있으니 짐을 빼라. 오늘 부동산에 이 집을 내놓을 계획이니까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해. 김밥 장사하는 가난한 엄마 싫다면서 이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집을 나와 여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은 독립시키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저 오빠랑은 다르게 엄마를 버릴 수 없어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딸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없어진 딸이 불쌍했어. 그래, 같이 가자. 너랑 나랑 둘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딸은 조심스럽게 짐을 싸고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할머니와 조카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편히 지내. 나도 외로웠는데 너희가 와줘서 너무 고마워.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의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딸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여동생의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곧 집을 구해서 나갈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깜짝 선물처럼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녀는 김밥 장사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장사가 조금 잘 되는 가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모르지. 언니가 주려고 강남에 아파트 사놓은 거. 이렇게 되고 보니 몰랐던 게 나았던 걸까 싶다. 할머니는 강남에 좋은 아파트 2채를 미리 사놨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니 신혼집으로 그리고 유산으로 한 채씩 줄 생각으로 말입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미안해할까봐 비밀로 했었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 한 채를 팔아 동생과 딸 그리고 자신이 살 집을 따로 구하고 남은 돈으로 셋이 함께 못 가본 곳들을 여행하고 못 먹어본 음식들을 먹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집에서 아들 짐을 챙겨서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원룸 같은 작은 집을 구해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몇 년간 살다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부자, 엄마가 재산을 떼어줄 걸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처럼 잘 지내자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면서 집을 원룸에 살게 해? 둘 다 뭐 벌써 재산을 물려주고 할 만큼은 아니다. 그런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놈이랑 산 세월이 긴데 그놈이 좀 보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이상하긴 하네. 그래도 여자랑 한 집에서 살붙이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 부자인 아내의 재산을 정말 단 하나도 손을 못 대는 건가 싶어. 자식들이 당장 집이 없어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걸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은 게 신기하기도 해.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 그거 돈 그렇게 많은 거 아닌 것 같던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도 그렇게 화려하게 했고 지금 사는 집도 엄청나게 좋은 고급 아파트라며. 그 결혼식도 사실 우리가 식장만 얘기를 들은 거잖아. 그리고 아파트도 소문일 뿐이지 다 제대로 확인된 게 없어. 그래도 그 자식이 그렇게 오래 여자랑 같이 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걸 텐데. 할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둘이 사기치고 다닌다는 말이 있던데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 사업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가지고 갚지 않는다고?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이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잘 풀렸던 시기도 있었나 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업도 안 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할머니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 돈이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면 과거에 씀씀이 못 고쳐서 더 빚더미에 앉게 되잖아. 그 얘기를 듣고 부자라는 말만 들었지.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여자 소송 걸렸다는데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송? 할머니는 놀라 물었습니다. 여자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었대.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여동생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고 금액은 수십억 원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돈이 1원 한 푼도 없이 빚밖에 없었습니다. 인제 와서 자식들 보고 싶다면서 찾아댄 것도 다 이 빚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이 들고 갈 곳도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멍청하게 거기에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 핸드폰으로 아들이 전화가 왔고 마침 같이 있던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팔았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 너 미쳤냐? 그게 네가 왜 궁금한데? 딸이 답했습니다. 오늘 거기 가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집 팔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라니? 너는 이 집 아들 아니야. 그건 너 이제 알아서 해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살 거냐고? 딸은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씁쓸하게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알아서 할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나가기 싫어서 여동생과 딸도 함께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소리에 할머니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고 여동생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손으로 버린 엄마한테 뭐 아쉬운 소리를 할 게 있어서 온 거야? 부자 어머니 찾아서 가난한 어머니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부자 어머니가 부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와? 이모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버리다뇨.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버린 게 아니면 뭐가 버린 거냐?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들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던 우리 집 매매로 아예 파신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한데? 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 지금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서 살 수도 없고. 딸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왜 언제까지 살 수가 없어? 그 여자 아들이라고 나간 거 아니었어? 더 이상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가는 월세도 아까운 모양이네. 여동생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을 하러 온 거야? 너는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 다 됐네. 언니 아들 잘못 키웠어. 딸이 격하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김밥 말아서 어렵게 키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찾아온 건데?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맞지? 평생 고생하며 김밥 말아서 어려운 형편에도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놓고서는 부자, 새엄마 홀랑 쫓아갔던 놈 보면서 뭘 기대했겠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난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알아서 살아. 너 주려고 했던 것도 이제 다 정리했어. 나는 그걸로 내 동생이랑 딸이랑 만난 거 3억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은 생을 살 거야. 그런 줄 알아. 순간 제 말에 아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마 너 주려고 했던 거라는 말이 귀에 확 꽂힌 거겠죠. 주려고 했던 거라뇨. 집 말고 어머니한테 다른 재산이 있으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여동생이 기가 찬다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준다고 하니까 눈 돌아가겠지. 있으면 왜? 이제 너랑 상관없는 건데? 조용히 좀 해봐요, 이모. 어머니한테 재산이 뭐가 있으시다고요? 딸이 말했습니다. 너는 그 김밥집이 그냥 김밥집인 줄 알았어? 관심이 없으니까 알 리가 없지. 엄마가 왜 그렇게 바빴는지 넌 몰랐겠지? 아들은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딸과 여동생을 번갈아가며 쳐다봤고 여동생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엄마가 너 결혼하면 주려고 강남 아파트 한 채 사놨던 거 모르지? 그래, 그걸 알았다면 네가 그런 짓을 못했겠지. 네. 아파트요? 아들은 정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되물은 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할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랬지? 이제 다 정리했다. 돈으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돈은 단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어. 그 잘난 사기꾼 새엄마 잡아다가 재산 달라고 해. 뭐 물려줄 재산도 없을 것이고 있어도 다 빚이겠지만.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문전박대를 할 수는 없어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있기는 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정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할머니의 핏줄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복수 비슷한 걸 했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뭐 그런 기분이 들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여동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때문에 사과한다는 걸 광고하면서 무릎을 꿇어? 그게 아니라요,
이모, 아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어? 부자 어머니 좋다고 하면서 고생고생해서 키운 엄마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부자 엄마가 사기꾼이고 사실 진짜 엄마가 부자라고 하니까 바로 무릎 꿇는 거? 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속보여서 부끄럽지 않니? 아들은 여동생과 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찔리고 민망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단번에 용서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웠겠죠. 그리고 이렇게 빌면 그래도 엄마인데 용서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빌면 그래도 나는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와서 무릎부터 꿇는 거겠지. 하지만 난 절대 그러지 않을 생각이다. 너희는 단순히 가난한 엄마를 버리고 부자 엄마한테 간 게 아니야.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부정한 거다.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내 인생의 전부가 너였는데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감사해야 할 거라고 나를 정말 사랑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고작 돈 몇 푼에 그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거에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돈이 아주 아까웠을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본인들이 평생 버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집이었을 테니까요. 아들은 지금 여자친구와 헤어질 위기라며 거의 빌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컸기에 그런 건지 몰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비는데도 마음을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중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냈다는 이유로 차였다고 했습니다. 친엄마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겠지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요. 여기까지가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말로는 아들에게 절대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마음이 약한 본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할머니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또 할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때는 재산을 넘겨주어도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